얼추 얘기 다 한 것 같으네요. 지방자치 그렇게 좋은 인연 맺어서 좋은 마을 만들고 살자는 얘기예요. 예. 제 얘기는 짧게 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제가 몇 가지만 더 압축적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저에 대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네. 어떤 얘기를 할까요? 노무현 대통령이랑 뭐 인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네. 또 잘 모르더라도 세세한 것은 나중에 또 보셔요. 네. 어쨌든 부산은 제 청춘기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는 도시입니다. 노무현이란 한 사나이 때문에 그런 인연이 만들어진 도시인데 부산역에 나와가지고 딱 보면 왼쪽에 아리랑 호텔, 오른쪽에 광장 호텔. 광장 호텔 그것도 이제 옛날에는 그래서 호텔급이잖아요. 그 호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랑 또 우리들이 나눴던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얼른 스쳐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 부산역 앞에 그 광장에서 우리가 했었던 많은 집회와 연설들이 또 범내굴과 연산동과 또 뭐 여기 서면 노타리까지 이어지는 저 그 길이 또 그 길에 시위를 했던 많은 시위들이 늘 떠오르는 동네예요. 그래서 뭐 어떤 그런 곳입니다. 저에게도 부산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히려 이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지금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에 태어난 생명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헬조선이래요. 저는 제가 태어나고 제 자식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좀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나라를 어떻게 만들까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뭔가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세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생각을 그리 하기로 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나의 견해일 뿐이다. 그 반대편을 좋아하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도 또한 이 땅에서 공존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누구와 싸울 때라도 그것을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적대하는 언어를 언제부턴가 안 쓰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정말 너무 슬프기 때문에 1592년 임진왜란으로만 보더라도 이 땅에 살았던 그 수많은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었던 그 고통을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도지사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정말로 다잡고 진심으로 얘기할 때마다 임진왜란 때 관군보다 우리는 나아져보자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저 평범한 사람들이, 땅 위의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새끼 낳고 부모님 모시고 돈 벌어가지고 그걸 세금으로 나라에다가 갖다 바쳐서 나라를 꾸렸을 때 그 나라가 정말 제목을 제대로 역할 좀 해보자. 요새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토지를 다시 이제 토지를 손에 잡았어요. 대학교 때 그때 뭐 완결이 안 돼가지고 미뤄서 나중에 읽어야지 하고서 이제 있다가 지난해 말부터 하도 당이랑 심란해서 그래서 핑계끼며 잘 됐다 해서 토지를 잡았어요. 지금 4권째 읽고 있는데 20권 중에 4권이니까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큰일 났어요. 이걸 손잡으면. 근데 그 앞부분에 나오는 대목들이 정말로 여실히 느껴져요. 동학난을 바라보고 있는 양반 계급들의 동학난에 대한 태도가 앞에 잘 묘사가 돼요. 결과적으로 땅 위에 무지렁이 백성일 뿐이에요.
니들이 그렇게 설쳐봤자 뭐 되겠냐는 거예요. 역시 이 나라와 역사는 똑똑한 사람들이 잘 이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정 말 안 들면은 그 무지랭이 같은 백성들이 앞장에서는 몇 놈만 딱 두드려 패면은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박경리 선생님이 수도 속의 그런 묘사들을 대화를 통해서 잘 그들의 인식을 반영해 놓고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좀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문제점들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한 국가라는 이름으로 한 지역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동포로서 일체감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식민지와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뿌리 깊은 증오와 원함과 분노와 공포가 숨어 있어요. 이걸 좀 극복시켰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모든 행위들도 사실상은 이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이 땅의 보수 세력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기득권 세력들은 이 땅의 역사에서 그 무지랭이 백성들을 대하던 그 전통적인 태도로부터 못 벗어나 있어요.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상과 체제와 제도예요. 그럼 백성이 주인이죠. 그 생각을 실제로 우리는 가져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김은 선생의 남한선상이라는 소설을 보면 여러분들 읽어본 적 있죠? 임금님 따라서 피난 가면서 얼어붙은 한강을 어디가 얼음이 가장 두껍게 얼었는가를 알려주는 뱃사공은 강을 건너자마자 어떻게 하죠? 죽여요. 저놈이 나중에 침략자를 또 인도하고 올 것이다. 그래요. 한 지도자들이 볼 때는 백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였는지도 몰라요. 저들에게 애국심, 저들에게 국가의식, 저들에게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민초들은 그냥 자기 먹고 사는 존재일 뿐이라고 그 지도자들은 봤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민주주의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이 역사는 참으로 애석하고 한심스러운 거죠.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 또는 정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국가라는 이 지역 단위의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동포애와 조금 더 많은 더 시민적인 우애와 연대의식을 어떻게든 더 형성시킬 것이냐에 저의 첫 번째 모든 노력이 거기에 들어가요. 51%를 얻어서 제가 지배하겠다는 생각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통치자라고 표현해요. 아직도 통치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영어로 저를 표현할 때 I'm governor of 충청남도 이렇게 governor 영어로 그걸 통치한다고 표현하는데 난 그 해석은 잘못된 것 같아요. 영어 문장 중에 왕은 군림할 뿐이고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영어 문장이 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킹으로서 군림을 좀 하시는 정치를 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라는 단어는 사실상은 잘못된다는 해석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임금님이 지배했던 시대는 군림하고 신하가 기술적으로 이제 통치했던 거고, 오히려 민주주의 사회의 지도자들은 운영한다라고 보는 게 나는 더 맞는 것 같아요. 회사를 운영하다, CEO. 나라를 운영하다. 운영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통치한다는 표현보다. 그래서 govern이라는 영어 단어를 자꾸 통치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운영자, 운영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나라 살림을 운영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국가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 선거 제도와 정치와 현실의 정치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을 분열시켜요. 이 분열의 역사를 극복을 시키기 위한 노력이 저는 첫 번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입니다. 그러면 너 어느 세월에 너는 당선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어느 세월에 넌 당선될 건데. 그러나 그거 아니어도 제가 민주당 정말 척박한 민주당의 척박한 땅 충청남도에서 도지사를 2번 하고 있으면은 저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